한국?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뭐 할 게 있다고? 선생님, 전 솔직히 한국보단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끌려요. 뉴욕의 한 고등학교 사회학 동아리방 학생들이 선생님이 건넨 종이를 확인한 후 저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단호한데요. 과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자기 뜻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뉴욕에서 고등학교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제 학생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스스로 보고, 맛보고, 듣는 경험이 중요하다고요. 물론 뉴욕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은 제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섞이는지, 그리고 사람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책이나 영화,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사회를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책과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교과서 속 나라들을 직접 경험해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제 직장 동료 중 가장 친한 메건과 리암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메건은 심리학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고, 리암은 역사 선생님으로 이야기꾼 같은 재능이 있었죠. 우리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저는 아시아에 오래전부터 매력을 느껴왔고, 그곳이 고대와 현대가 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 다녀오기로 정했죠.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와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곳이고, 한국은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곳이었어요. 한국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뭔가 오래된, 깊은 뿌리를 간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이었어요. 상하이는 정말로 흥미진진하면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깜빡이는 불빛과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빌딩들, 끝없이 움직이는 인파로 이루어진 미로 같았어요. 사람마다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죠. 하늘을 향해 서로 경쟁하듯 뻗어가는 건물들은 꿈속에나 나올 법한 풍경처럼 보였고 각기 더 밝고 대담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는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죠. 매일 우리는 끝없는 인파 속에 삼켜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목소리, 복잡한 거리로 가득한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요. 교통정체는 끝이 없었고 자동차들은 혼란스러운 리듬 속에서 서로에게 경적을 울리곤 했어요. 공기조차도 어떤 긴장과 야망이 섞여 두꺼운 에너지로 가득 찬 듯 했어요. 마치 모두가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요. 우린 여행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보고 싶은 모든 명소와 랜드마크를 지도로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 유명한 장소들마다 관광객들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다음 장소로 서둘러 가기 바빴어요. 저는 고전적인 사원들과 중국의 고대 문화를 상기시키는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경험은 급박하고 얄팍하게 느껴졌어요. 서서 숨을 돌릴 시간도 조용히 생각에 잠길 여유도 없었죠. 저는 이 도시의 겉모습 이면에 있는 역사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 많은 움직임과 소음 속에서는 무언가의 진정으로 연결되기가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나니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처음엔 신나 보였던 빡빡한 일정이 점점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흥미를 잃어가면서도 억지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칙처럼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중국의 한 화궈집을 방문했을 때 직원의 불친절함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메뉴는 전부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고 사진도 많지 않아서
어떤 요리를 선택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우리는 최대한 손짓과 몸짓을 이용해서 주문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원은 그런 시도조차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단한 영어조차 통하지 않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메뉴판에 몇 가지를 가리키며 주문했는데도 직원은 눈을 피하며 귀찮다는 듯 대충 응대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헷갈려하며 추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면서 빠르게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어요.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든 주문을 맞춰야 했기에 다시 시도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불편함이 계속 쌓였어요. 결국 음식이 나오긴 했지만 처음 주문한 것과는 다른 음식들이 나왔어요. 그걸 다시 설명하기 위해 직원에게 다가갔지만 직원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더니 마치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무뚝뚝하게 응대했어요. 그 순간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직원의 불친절함까지 겹쳐져서 음식을 즐기기도 전에 지친 기분이 들었죠.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이 일행들 모두 기분이 상한 채 가게를 나섰죠. 얼른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일행은 중국에서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서울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세상이 새로운 기어로 전환된 것 같았어요. 공항이 비어있던 건 아니었어요.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에서부터 공항 자체의 레이아웃까지 혼란스럽지 않고 길을 안내하는 느낌이었죠. 공기는 더 깨끗하고 신선했고 그걸 깊이 들이마시며 상하이의 혼란을 서서히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거리들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고 건물들은 세련됨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로, 공원, 인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고 과하지 않게 신경을 쓴 흔적이 느껴졌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를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시에서도 에너지가 있었지만 상하이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어요. 사람들은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어요. 인도도 그다지 붐비지 않았고 바쁘게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도시의 중심에 도착하자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였고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불빛들이 있었지만 절제가 느껴졌어요. 도시의 각 부분이 신중하게 배치된 듯 하나하나가 애정을 담아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나는 거리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도시는 역사를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성장해온 것처럼요. 우리의 시간이 여기서는 다르게 흘러가리라는 예감이 들었고 서울은 마침내 숨을 고르며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계획 없이 몇 시간을 이곳저곳을 걸으며 발길이 이끄는 대로 다녔어요. 한글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찻집들, 그리고 오래된 듯한 나무가 가득한 공원들이 있었어요. 마치 거기서 영원히 서 있어도 좋을 것 같은, 조용히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저는 진짜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서울에서의 첫 순간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남쪽으로 이어져 경주에 도착했어요. 경주는 고대 한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도시로 벽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죠. 한국 역사가 단지 이야기가 아닌 공기 중에 느껴지고 고요한 공간과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경주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들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평온함의 깊이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찰의 넓은 경내는 숲과 어우러진 건물들과 조각상들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자연 속에 꼭 맞게 자리 잡은 듯 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랄까요.
상쾌하면서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소나무 향이 가득했고 멀리서는 승려들의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고대의 건축물과 자연의 고요한 맥동 속에서 제가 알던 세상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죠. 우린 한국 불교를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어요. 책으로 읽는 대신 몸소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박한 방에 짐을 풀고 종이등이 부드럽게 빛나는 경내에 모였어요. 등불마다 따스한 빛이 가득해 경내에 춤추듯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마법 같았고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안내자였던 성각 스님은 따뜻한 미소와 깊은 평온함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의 존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했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무언가를 천천히 내려놓는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죠. 스님은 간단한 의식으로 우리를 환영하며 절하는 법, 앉는 법, 숨 쉬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거창한 연설도 어떤 기대도 없었고 오직 이곳에 온전히 존재하라는 초대만이 있었어요. 지훈 스님은 우리를 명상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단순한 방의 소박한 방석들과 은은한 향냄새가 떠돌고 있었어요. 방석 위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묘하게 연결된 듯한 그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과 걱정들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한숨 한숨이 저를 그 순간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였어요. 방 안의 정적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닌 평온함의 존재였어요. 마치 그 벽들 속에 오랜 세월의 고요가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차츰차츰 상하이의 혼란과 일상의 스트레스가 벗겨지듯 사라지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순한 고요가 남았어요. 명상 후에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엔 다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낮은 테이블 위에 소박하고 정갈한 찻잔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도는 인내와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동작이 천천히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졌죠. 물을 따르고 기다리고 차를 한 모금씩 마시는 모든 과정이 느릿느릿 진행되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오직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손에 닿는 따뜻한 차의 온기만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차를 음미하며 한 모금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 저를 이 순간 속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간단하지만 깊은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성취나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사실을요. 차는 그저 따뜻한 물과 잎에 불과했지만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었어요. 서두를 필요도 빨리 끝내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모금과 매 순간이 신성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에 함께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느린 리듬, 신중하고 존중 가득한 태도가 잇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도 같았어요. 성취보다는 존재,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요. 밤이 찾아오고 우리는 맨발로 사찰을 걸었어요. 발밑에 닿는 흙의 감촉이 부드러웠어요. 오랜 돌탑들이 고요히 서 있었고 그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웠으며 몇 세기를 묵은 나무들이 침묵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분주함이 닿지 못한 시간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곳은 그저 존재하는 장소 같았어요. 제 주변의 아름다움은 그 크기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고요함과 변함없음에서 오는 것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마치 시간을 초월한 평온함을 흡수한 듯한 이곳만의 힘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밤 공기와 나뭇잎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 속에서 저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연결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오래된 무언가와 이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수세기 전부터 이곳을 찾았던 이들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듯 했어요. 평화를 찾고 의미를 구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요. 제 학생들이 여기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고요함과 조용한 힘을 느껴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 다음 목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깨달은 것은 삶이 단순히 미래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하고도 깊은 순간들이 바로 삶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주의 역사적인 보물들을 더 탐험하기로 했어요. 이 도시는 과거로 이어진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곳곳에 유적과 기념물들이 지식을 갈망하고 사색하며 지혜를 추구했던 문명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는 듯 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 장소들이 수많은 생애와 생각, 발견의 순간을 지켜봐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였어요. 정교하게 쌓인 돌로 세워진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물은 사람들이 단순히 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지침을 구하던 시대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곳에 서서 고대의 학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광활하고 신비로운 하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그들의 헌신과 호기심이 경외감을 일으켰죠. 이 경험을 제 학생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배우는 것이 단지 책이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눈앞에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이해하려는 열망,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손을 뻗으려는 그 마음이 인류의 본성이었다는 것을요. 첨성대를 뒤로하고 우리는 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암으로 향했어요.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고 양옆으로는 높게 뻗은 나무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흙과 소나무의 은은한 향이 스며들었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사진과 글로만 접했던 곳이었지만 입구에 서자마자 그곳의 진정한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것임을 직감했어요. 석굴에 들어서자 공기는 서늘하고 정적이 가득했어요. 중앙에는 세밀하게 조각된 거대한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상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마치 시간을 초월한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평온함과 힘이 동시에 전해져 왔어요. 공간 전체가 균형감과 오래된 믿음, 그리고 인내심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불상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한 인내와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었죠. 불상을 마주한 채 저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뉴욕으로 돌아가 이곳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이나 기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이 장소를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랐어요. 역사의 깊이를 보고 전통의 무게를 느끼고 자신들 주변을 넘어서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르침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뉴욕에 돌아온 후에도 경주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을 남겼어요. 사찰과 천문대, 우리가 걸었던 고대의 길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 기억들은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깊은 바람을 일으켰어요. 결국 저는 교장 선생님께 제 생각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한국으로의 학급 여행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제가 경험한 경외심과 세상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사회학 동아리 학생들의 수학여행 장소를 한국의 경주로 추천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어요. 조금 대담한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의 경험들이 제 뜻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사찰과 천문대, 석굴암, 그리고 템플스테이에서 느낀 고요한 순간들을 설명하면서 이 오래된 장소들이 주는 감동과 깊은 평화를 전하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채롭고 여러 겹으로 쌓여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 의도와 존경,
배움에 대한 열망이 깃든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죠. 다행히도 제 제안은 받아들여졌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학교 행정팀과 협력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반대편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학생들의 눈에 새로운 열정과 호기심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 역사에 대해, 불교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될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변해가는 듯 했어요.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곧 그들도 제가 섰던 그 자리에서 서서 사찰과 유적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고 같은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설레었죠. 그들이 이 여행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역사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우기를 바랐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줄 여정의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여정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설레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